안녕하세요. 저는 전 태권도 선수 서지혜입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에서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서울대생들 그리고 운동선수들의 마음을 돌보는 심리상담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당장 운동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에 처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대부분의 선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보통은 막막하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이런 막막함을 경험했던 은퇴 선수이기도 합니다. 은퇴라는 큰 산 앞에 주저앉을 뻔했던 제가 어떻게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서울대생들의 심리를 상담하는 상담사가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보다 먼저 은퇴라는 큰 산을 넘은 선배로서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덜 헤매고 은퇴라는 고비를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어린 시절 저는 태권도를 너무나도 좋아했고 태권도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었어요. 그러던 중 대학 시절 선수 생활을 하다가 준비 없이 은퇴를 하게 되었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막상 그만두고 나니 마치 나를 잃은 것 같았어요. 태권도가 인생의 일부가 아닌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 태권도 선수가 아닌 서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전 세계의 모든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은퇴라는 경험은 숙명과도 같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내가 나로서 잘 살아갈 수 있으려면 진짜 내가 누군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운동을 평생 할 수는 없으니까요. 진짜 나에 대해 알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도 코치님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태권도 선수인 서지혜가 아닌 진짜 나를 찾기 위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경험이 지금의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학 시절에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고 은퇴 직후에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막연한 의욕은 있었지만 막상 뭘 하려니 막막하더라고요. 그렇게 수개월을 지나 보내다 우연한 기회로 미국에서 태권도를 지도할 수 있는 인턴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에 다녀오면 내가 뭐라도 되어 있을 것 같고 넓은 세상을 보면 새로운 꿈을 갖게 될 것 같고 이런 부푼 기대를 안고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3개월간 미국인들에게 제가 가진 재능을 기부하고 지도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어요.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태권도라는 배경을 빼면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런 스스로에 대한 의문을 품은 채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태권도라는 배경을 빼고 외국에서 살아보기로 결심한 거죠.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선수 생활을 하면서 병행했던 공부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외국어 공부, 일본어를 취미로 배워왔습니다. 약 10년 가까이 과외를 받고 학원을 다니고 혼자서 독학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취미 생활을 이어왔었어요. 전지훈련이나 경기 일정 때문에 학원 같은 곳에서 정기적인 수업을 받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손에서 놓지만 말자. 어떤 방식으로도 이어만 가보자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습관 덕분에 일본에서 일어를 사용하며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여러 국가 중 일본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한국을 다시 한번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에 한국에서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인 모 기업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태권도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제가 다른 분야에 도전하는 첫 도약이었던 셈이죠. 다행히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하고 예정대로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일본에 가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에 면접 일정이 잡혔고 잘 준비해서 면접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운이 좋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직장 생활이 한국도 아닌 일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난생 처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연금에 세금에 20대 초반의 어린 제가 하나하나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해외 생활이 외롭기도 하고 회사 생활이 힘들기도 해서 유혹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쯤 포기하고 한국 갈까? 같은 생각들이요. 그때마다 일기를 썼어요. 제가 처음에 일본에 온 이유, 그리고 그 힘든 훈련을 감내했던 선수 생활 당시에 대해 쭉 써내려갔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훈련도 버텨냈고, 긴 시간을 버텨왔는데, 이 정도쯤은 이겨내보자, 라고 자기 암시를 했어요.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며 일본 생활을 하면서 일본인뿐만 아니라 프랑스, 대만을 비롯한 여러 외국인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문화적 배경도 살아온 환경도 모든 게 다른 친구들과 지내는 것도 하나의 도전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친구들은 일어가 불편하고 저는 영어가 불편했기 때문에 언어적 한계로 인한 소통의 장벽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자료를 찾고 할 때도 영어가 서툴렀던 게 큰 불편함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은 일본에 있었지만 미국에 있을 때보다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낀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느덧 1년이 지나 복학을 위해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본에 가서 난 무엇을 해야지 라는 특정 목표나 꿈을 갖게 되진 못했지만 나에 대해 조금은 더 잘 알게 된 시간이었어요. 정말 태권도라는 배경을 빼고 온전히 나로서 살아봤던 거죠. 저는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걸 좋아하고 언어를 배우는 것에 큰 흥미를 느끼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배우고 학습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퇴 직후에 느꼈던 막막함도 많이 사라졌어요. 운동 외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지만 취미로 해왔던 어학 공부,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학교에 복학을 해서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루 8시간 이상, 조금 많이 할 때는 12시간 정도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던 중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스포츠 심리학은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불안 요인을 줄여주고 최상의 심리 상태를 만들기 위해 도움을 주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은 멘탈 코치 혹은 스포츠 심리 상담사로 불리며 선수들의 심리를 상담하고 옆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도 이 스포츠 심리학을 공부해서 운동선수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그리고 더 나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꿈을 이루려면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 그러려면 정말 긴 시간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보자. 태권도로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해봤으니 공부도 제일 좋은 곳에서 해봐야지 하는 생각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도전하게 됩니다. 긴 시간 학업을 뒷전으로 두고 운동만 했던 제가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주변 시선도 곱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너가 어떻게 거길 가냐, 만약 합격한다고 해도 어떻게 버티냐 등의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공부다 보니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들어도 남들보다 뒤처지는 게 보이고 그래도 저를 버티게 했던 건 운동했을 때 기른 인내, 끈기,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 살아가면서 느낀 성취감, 그리고 하면 된다. 나는 지금까지 공부를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니다. 라는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가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공부한 끝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합격을 해서 6년째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대생을 상담하는 심리상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공부를 좋아한다는 사실도, 그리고 무언가를 학습하고 배우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는 것도 몰랐을 것 같아요. 선수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했던 독서와 일본어 공부는 은퇴 이후의 제 삶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줬고, 그 덕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상담사라는 직업을 사랑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독서와 외국어 공부와 같은 취미 생활이 없었으면 조금 더 긴 시간을 헤매고 방황했었을 것 같아요. 운동선수 시절엔 단지 즐거워서 했던 취미 생활이 은퇴 이후의 삶에 한 발짝 도약하는 데 매우 큰 힘이 되었어요. 1어 능력 덕분에 일본에서 취업을 할 수 있었고, 이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대학원 입시 준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좋아요. 좋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눈을 조금만 돌려서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운동선수로서의 나 말고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고 새로운 걸 찾아본다면 은퇴라는 두려움을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된 훈련, 그리고 패배의 아픔, 승리의 짜릿함을 경험한 여러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